자, 이제 127페이지 파란색 3번에 저기 하단을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와요. 아까는 그냥 일반적인 경기 변동이었고 이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말하는데 일단 부동산 경기 변동은 똑같이 이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데 한 세 번째 줄 정도만 잠깐만 살짝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란 건축 경기를 말하며 그 중에서 통상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를 말한다. 뭐 이런 표현이 하나 있고 책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만 봐야 될 게 있어요. 잠깐. 책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 봐야 될 게 있다는데 확 넘겨버리네요. 참, 저기 이제 이 용어를 암기하다 이건 아닌데 일단은 126페이지 하단부에 그 저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죽을라 파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죽을라라고 나왔어요. 죽을래가 아니고 죽을라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사람 이름인데 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한 8에서 10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나와서 그러는데 볼게요. 그 죽을라 파동이 이제 경기 순환 주기 한 8에서 10년 안쪽이랍니다. 이게 이제 일반 경기 순환 주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는 우리 10년이 뭐 강산이 변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일반 경기는 한 8에서 10년마다 통상 변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한센 파동이라고 해서 뭐 쿠즈네츠 파동이라고 한다는데 한 17에서 18년 보이세요 혹시? 네. 그죠? 그게 부동산 경기래요. 부동산 경기.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경기 순환 주기가 한 17에서 18년 정도 된대.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는 건데 미리 하나 하고 갑시다. 자, 이 숫자를 암기하는 건 의미 없고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하고 누가 경기 순환 주기가 더 길어요.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경기 순환 주기도 길고 진폭도 크다. 그거 좀 이따 제가 밑줄 그어줄게요. 됐고 넘기세요.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반가로 이번에 이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에서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방금 전 시간 해봤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계절적 변동, 동그라미 2번 무작위적 변동 별도로 체크해 놓으세요. 이제 그나마 좀 더 비중이 있어요. 있기는. 네,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128페이지죠. 하단부의 양가로 2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경기가 이제 좋냐 나쁘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오른쪽 페이지 129를 보니까 129를 보니까 공급 지표란 말이 하나 보입니까? 그렇죠.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는 수요 공급이 있는데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다라고 불러주고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통상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지표는 뭐 건축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등이 있다.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건축과 관련됐으니까 공급과 관련됐다. 이렇게 감만 잡고 넘어가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에 수요 지표 보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어디를 읽어주면 그거는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읽어주는 부분은. 네. 수요 지표는 소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거래량 있죠, 거래량. 거래량은 공급자가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사줘야지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관련된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래량이라든지 분양 실적 이런 것은 소비자가 사줘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요 관련된 지표다 암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음 이제 보조 지표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가격 변동은 흔히 경기 측정 수단의 보조 지표로 이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3번 정도만 하나 체크하고 저랑 잠깐만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정도만 체크하세요. 13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자, 볼게요. 경기가 좋으면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그럼 가격 상승이 수반되는 게 보통 상황이에요. 근데 단지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지역에 호가만 잔뜩 올라가 있는 상태야. 투기 심리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 거래가 전무한 상황도 많아요.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그래서 단지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지만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단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표현이 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3번 정도만 체크하고 그냥 내둬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를 보니까 아까 이제 보니까 뭐
경기 측정 지표, 뭐 공급과 관련된 지표가 뭐가 있었고 수요와 관련된 지표가 뭐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암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나왔다고 지금까지는. 근데 하나만 얘기 체크하고 가야 될 게 핵심 포인트 보니까 동행 지표, 선행 지표 혹시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이 용어 정리만 하고 갈게요. 동행 지표란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래요.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뭐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은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대. 그래서 동행 지표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기보다는 선행 지표란 것은 미래를 미리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를 미리 알아본다 해서 선행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볼래요? 예를 보니까 건축 허가란 말이 있어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건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택지 분양 실적, 건축 자재 수요 동향 이런 걸 통해서 아 이것이 이러니까 조만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네 라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 지표를 무슨 지표로 한다? 선행 지표다. 용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3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어요. 반가로 1번 요런 문제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이제 나온다면 그래서 일단 별표 쳐요. 일반 경기보다 경기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누가? 부동산 경기가. 아까 해봤죠. 이게 주목.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경기 순환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아까 해봤죠? 이렇게. 2번은 그냥 들읍시다. 반가로 2번은 부동산 경기는 준비 시작해가지고 동시에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동성 때문에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점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다음 반가로 3번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 체크. 후순환적. 자 부동산은 제가 이제 저번에 첫 시간에 그 소리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분필 있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분필은 힘이 약해요. 금방 부러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버리는데 뭘 어떻게 이렇게 딱 버린다는 거죠. 분필의 운명은 이런 거예요. 분필은 힘이 약하죠? 왜 힘이 약한지 아세요? 약하게 만들었으니까 힘이 약해. 대신에 많은 양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죠. 다음 주에 이게 나와. 공급의 탄력성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이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없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분필은 약하죠? 대신 있잖아요. 약하니까 튼튼하게 안 만들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분필 같은 일반 제한은 공급이 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죠. 근데 주택을 갖다가 발로 차면 부러져 안 부러져? 부러진다고 했잖아. 뼈가 부러진다고 그랬잖아. 뼈가. 주택은 막 철근도 넣고 시멘트 넣고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차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튼튼하니까. 대신에 그렇게 튼튼하게 물건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은 공급이 더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죠. 왜 비탄력적이야?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 부동산 들어가면 특히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은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조금 소요된다.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자 일반 경제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서 무슨 적이다? 후순환적이다 이겁니다. 일반 경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막 이렇게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돼 있어. 그래가지고 상가 부족해요. 난리야. 상가 부족한다 해서 지금 당장 상가를 충분하게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이 후순환적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동그란 밀로 밑줄.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인데요. 병행할 수도, 역행할 수도, 선행할 수도, 독립할 수도 있대요.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자, 부동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 맞다. 맞긴 맞는데 부동산 시장을 부분별로 쪼개본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 경기에 선행할 수도.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대. 근데 평택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대. 근데 평택 지역은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건 안 좋은데 소형 오피스텔은 공실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 평택 지역에서 소형 오피스텔 시장은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한 쪽이래요. 근데 각 부문별 시장별로 막 쪼개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 경기에 선행할 수도 역행할 수도 후행할 수도 있어.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한 쪽이다. 이건 맞긴 맞는데 부동산은 모든 부분에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항상 후순한 쪽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것만 좀 피해가면 돼요. 됐고. 방가루 4번에 밑줄. 타성기간이 길다. 이건 타성기간은요. 뭐냐면 공급의 비탄력성이야. 일반 경제 상황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부동산은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대처하는데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그런 현상을 타성기간, 타성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타성기간이 길고 순환 주기의 국면이 뚜렷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렇게. 다음. 이제 저 밑에 분별 일반 경기와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역시 오늘은 설명 안 할 겁니다. 밑줄 안 그으신 분들 밑줄만. 동그라미 1번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 반대 역순환적. 2번 밑줄 상공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 병행. 밑줄만 걸어놓으세요. 그냥 넘기고 이제 133페이지 갑니다. 맨 상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양가로 4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 있죠. 이제 그거 설명할 텐데 잠깐만. 저 하단부에 보니까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 하향시장 보이십니까 혹시?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점에 과거의 거래사례 가격, 과거의 거래사례 가격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거기서부터 그 밑에 끝까지 별도로 박스를 쳐놓으세요. 각 시장별로 과거의 거래사례 가격하고 그 밑에 매도자 주도 시장, 뭐 매수자 주도 시장 뭐 이런 거 있죠. 보이십니까? 그 별도로 박스 쳐놔. 그 하단부에 점 2개. 왜냐면 거의 대부분 틀린 거 고르시려고 그러면 답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만 별표 치세요. 예. 자,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뭐를 하면 좋냐면 기존에 좀 먼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좀 친해져 가지고 보면 이제 1, 2월 달은 그 수업에 뭐에다 중점을 뒀냐면요. 책에 밑줄 긋기에다 중점을 뒀어요. 밑줄 긋기에다가. 어디 밑줄 그어라, 별표 쳐라, 동그라미 쳐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업 내용은 하나도 안 가르쳐줬죠. 그죠? 우리 않고 그냥 밑줄 긋는 것만 계속 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리 밑줄을 좀 그어놓고 그러면 안 놓치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책을 좀 빌려서 좀 하든지 그렇게 해도 좋겠고, 아니면 뭐 책을 훔쳐서 바꿔 가는 것도 뭐 그것도 방법은 될 것도 같고. 아무튼 그 문제 뭐라고 하면 못하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미리 좀 체크를 좀 살짝 하고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공부는 어렵지 않은데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이. 그래서 처음 수업 듣는 학생하고 2달 먼저 듣는 학생하고 실력의 차이는 없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이제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고 앉아 있는 훈련이 되고 또 이제 이런 게 좀 돼요. 뭐 실력의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하신 분하고 지금 처음 하신 분하고 뭔 차이 있겠어. 근데 이제 또 그러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집중하는 훈련이 좀 돼 있어요. 먼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디 밑줄 그어라 그럼 밑줄 그는데 이제 처음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어디 밑줄 그어라 해도 찾다가 놓쳐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수업했는데 놓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아무튼 기존 공부하셨던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도 같고 그래요. 자, 봅시다.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거 무슨 점이라고 했지 아까? 요거는 저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인 선을 제시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시장은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이 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가 계속 침체하는 시장이래요. 그래서 1번은 계속 망가지는 시장이다 해서
하향시장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시장? 하향시장. 다음 이게 바닥이죠. 저점. 여기는 2번이라고 하자. 2번은 바닥을 치고 아주 활발해진 건 아니지만 점차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점차 살아난다 해서 회복되는 시장이다 해서 회복시장이라고 해요. 무슨 시장? 회복시장. 다음 여기 무슨 시장? 상향시장. 여기는 3번이라고 할게요. 3번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경기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이제 상향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번은 자 아주 좋았다가 점차 확 나빠지는 건 아니고 후퇴하는 시장이래요. 그래서 4번은 후퇴시장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다음 이 5번이라고 할게요. 5번. 5번은 아까 마치 몇 번처럼 1번처럼 더더욱 계속 나빠지는 시기입니까? 이렇게? 그렇죠? 무슨 시장이죠? 하향시장이죠. 그렇죠? 여기 뭘까요? 회복시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된대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이런 흐름이 있답니다. 하향시장은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회복시장으로 넘어옴에 따라서 아주 나빴던 모습이 반대로 긍정적으로 아주 좋아지나요? 점차 좋아지기 시작하려는, 회복하기 시작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상향시장 때는 경기가 아주 활발하게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상향시장에서 후퇴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았던 모습이 역전돼서 반대로 아주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차 나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해도 되겠어요? 근데 하향시장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여기서 보지 말고. 자, 이제 우리가 지표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한번 어디 뭐 이자율이란 것도 있고 뭐 거래 건수도 있고 그런데 어디 한번 볼래요? 거래 건수, 거래. 하향시장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었겠죠. 그죠? 근데 회복시장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상향시장 때는 부동산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크게 늘어나고 후퇴시장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부동산 거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건축허가 신청 건수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건축허가 신청 건수도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거의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근데 점차 건축허가 신청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매우 많아지고 건축허가 신청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건축허가 신청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공실률이 엄청 높았겠어요? 낮았겠어요? 공실, 빈 사무실 엄청 많았겠죠? 회복시장으로 들어sam에 따라서 공실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공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공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공실이 엄청 크게 많이 늘어난다. 이자율은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이 귀하니까 금리가 높고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낮고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우리 부동산학계는 법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해서 갈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시험에서 원하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경기 안 좋다. 이자율이 높다. 점차 이자율이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한다. 금리가 최저치다. 다시 금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한다. 금리가 아주 높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화살표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굳이 책에 있는 걸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화살표 그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 아까 제가 이제 박스 쳐놓으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할 거예요, 이제. 두 가지인데, 시장을 이제 이렇게 잡아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냐,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란 것은 시장에서 매도자는 적은데 돈 가지고 살려는 매수자가 엄청 많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와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팔려고 내놓으면 바로 팔려버리겠습니까? 그렇죠? 왜? 돈 주고 살려는 매수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매도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매도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매도자, 매수자 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어요? 매도자죠. 왜 매도자가 유리하냐면요. 계속 이 동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거야. 오르고 오를 것 같은 거야. 그럼 매도자는 더 오르면 팔려고 안 팔려고 가지고 있어버리죠. 매수자는 더 오르기 전에 얼른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 가진 놈이 귀한 거죠. 그러면 회복시장, 상향시장 때는 누구 중심의 시장이 되겠어요?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은 안 좋은 시기예요. 이때는요. 매수자가 중심이 된대. 왜 그러냐? 아마 이러겠지. 팔려는 매도 물건은 엄청 많은데 돈 주고 살려는 사람은 혹시 더 떨어질까 봐 안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다. 불황일 때는 팔아달라고 내놓는 물건 많아. 결국 왜 거래가 안 이루어지느냐? 돈 주고 살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황일 때는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바로 거래가 탁 체결돼 버립니까? 맞죠? 그죠? 왜 표정이 그럴까요? 배고파요? 좀만 참아. 그러면 후퇴하는 시장 때는 이때는 결국 돈 가진 누구 주도 거래에 이루어진다. 매수자 중심 주도의 시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과거의 거래된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냐 하한가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잠깐 볼래요? 여기 2번이 무슨 시장? 회복. 3번. 그러면 회복 상향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회복시장 초기 때 이 날짜가 2월 1일이야. 2월 1일 날 토지가 3억에 거래가 됐어. 근데 이날은 6월 1일이야.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 봤을 때 과거에 2월 1일 날 팔렸던 3억 원이라는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일까요? 하한가일까요? 하한가가 되죠. 왜? 계속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더 받겠지. 그러면 그때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무슨 가? 하한가. 그래서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하한 가격이 된다. 근데 이제 이해되죠? 근데 이제 혹시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2달 전에 공부를 시작했으나 오늘 처음 한 분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스스로가 알 거야, 아마 스스로가. 그런 분들은 이해는 되긴 됐는데 집에서 혹시 복습하다가 저기 회복 상향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올랐으니까 상한가인데 왜 하한가라 하지? 이런 오해를 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올랐으니까 과거에 팔렸던 가격은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가가 되는 거예요? 하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음에 후퇴 하향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7월 1일 날 5억에 팔렸대. 5억에. 그러면 지금 10월 1일 날 보면 아무리 잘 받아도 5억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후퇴 하향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하락하니까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무슨 가가 된다? 상한가가 된다. 이 말은 계속 떨어지니까 상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시험은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요게 이제 이 경기 변동 파트에서는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오지만 오답 안 나오면 거 잠깐 할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오답 안 나와요. 저번 수업에 때 이야기 안 했고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회복시장이죠. 근데 사실은 경기 나쁘다가 똑같이 좋아지고 이러지 않아요. 나쁠 때는 확 나빠지고요. 좋아질 때는 천천히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볼래요? 회복시장 초기 때는 과거 가격이 지금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복시장 초기, 후퇴시장 초기 때는 과거 가격이 그냥 듣기만 해요. 새로운 거래 시 기준 가격이 된다, 기준선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주 안 좋은 저점 상황에서 아파트가 3억이 팔려, 30평짜리가. 근데 한 달에 매물 건수가 이제 6개월에 매물 건수가 한 2억 건 이용됐나 봐. 근데 지금 있잖아요. 매물 건수가 이제 안 좋을 때는 한 달에 한 2억 건 됐나 봐. 근데 지금은 한 달에 매물 건수가 한 120, 30건 돼. 근데 가격은 그대로 똑같이 3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가격은 똑같은데 거래량이 확 늘어났죠. 그러면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질 조짐이 보이는데, 회복될 조짐이 보이는데 이런 소리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복 시장 초기라든지 후퇴 시장 초기 때는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절대 오답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복습은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하한가냐 상한가냐,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냐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냐, 화살표가 어떻게 가느냐, 이걸 잡아내는 게 시험의 주가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나머지도 이렇게 쭉 보시고, 다음에 135 거기 반갈 5번에 가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데, 반갈 5번에 혹시 안정시장 보이세요? 135요. 135. 안정시장 보이죠? 밑줄만 그어놓읍시다. 부동산 순환 국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들어봐. 그냥 들어봐. 여기 안정시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는 없대. 근데 일반 경기와 관련이 적은 동그라미, 적은 시장으로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을 말한다. 예제를 읽어보니까 안정시장의 유형 중 하나인 소형주택시장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대형 아파트 말고 소형주택시장, 이런 걸 안정시장이라고 그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도 덜 오르고, 불황일 경우에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다른 부동산의 가격 하락에 비해서 가격이 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올라도 조금 내려도 조금 큰 변화가 없죠. 그런 경우를 안정시장이다라고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 주면 속 편합니다. 이렇게. 네. 자, 어디 이제 칠판 좀 볼게요. 이제 아마 그 저번 주에 개강을 했죠, 학원이.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좀 아마 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뭐 저는 특별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3월달 수업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집에 가고 그러시면 뭐 집에 가도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가겠다는데 뭐라 그래. 근데 집에 안 가고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나는 뭐 IQ가 너무 좋다.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런 학생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왜 손 든 거예요, 지금? 뭐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나 깜짝 놀랐네. 어이씨. 그럴 사람이 아닌데 손 드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그러지 마. 놀랬잖아, 방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어서 자꾸 들었던 것을 잊어먹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복습을 하셔야 돼. 집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집에 가서 하시고, 아니면 처음에 공부하는 습관 들이려면 학원에 여기 독서실 있지 않나요? 있죠.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공부가 시작하는 학생들은 책을 가지고 복습을 하고, 오늘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학생들은 아직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동영상 가지고 1, 2월 달 했던 뭐 동영상 학개론하고 민법 같은 경우는 빨리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거야. 그냥 내용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렇게 해가지고 복습을 하든 해서 이제 3월 달부터는 복습을 해야지만이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어디 이제 처음에 배웠던 것 중에 좀 굵직굵직한 것만 해볼게요.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이런 거 안 했고, 성격 중에 이제 부동산학은 왜 여름에는 덥냐, 뭐 겨울에는 비가 오냐,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죠? 순수과학, 자연과학이다 하면 돼, 안 돼? 순수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경우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네. 다음에 부동산의 복합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 아까 했어요. 복합개념 아까 세 가지 뭐 했을까? 물리적 개념, 또 경제적 개념, 또 법률지적 개념.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뭐 등등등.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책에 막 이것저것 설명 나왔는데 볼 필요 없어요. 왜냐? 시험에도 자연이란 게 무슨 의미냐, 자산이란 게 뭐냐, 자본이란 게 뭐냐, 이게 안 나와. 그냥 시험에 거쳐도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부동산의 복합 개념 중에 물리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위치, 2번 환경, 3번 자연, 4번 소비재, 4번 정답, 그런 식으로. 맞히겠죠?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말고도 틀릴 게 많아요. 이거. 이제 그리고 이제 법률적 개념은 협의부동산하고 그다음에 광의부동산하고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중부동산 아까 해봤네. 중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토지 건물 등과 유사하게 등기 등록의 형태라고 그랬죠. 중부동산은 어디에 속해? 광에 속해. 법률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박 하나 알아두자. 솔직히 선박은 아직 시험이 안 나왔네.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20톤 이상의 선박. 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뭐라고 그랬어? 정착물은 특징이 일시적인 부착은 정착물이 안 되고 항구적, 영구적으로 부착돼야지 정착물이 된다. 그런 소리 했죠? 그렇죠? 예. 기타 이제 뭐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것도 이제 한번 해봤는데 뭐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분류. 네, 분류. 소유권도 한번 해봤구나 우리. 네, 아까 소유권이란 것도 한번 해봤는데 잠깐만. 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적 소유권만 허용하는 거죠. 토지 소유권은 토지 상하로 무한 연장된다고 그랬나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LG 고속도로 간판 공중임대차 이제 그 토지를 빌리는데 임대차를 하는데 LG 간판은 땅바닥 지하가 목적이 아니고 땅바닥에서 공중 위로 일정한 높이에 있는 공중 공간을 주된 임대차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걸 갖다 우리 아까 용어 공중임대차라는 용어 살짝 들어봤어요. 들어봤고 땅바닥 아래 공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면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하니까 손실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국가는 치사하다. 지하수 소유자 권리를 인정하고 광물은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역주의, 선용주의도 잠깐 들어보는 봤어. 아까 체크도 해보고 물을 골고루 쓸 수 있는 게 뭐? 유역주의.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선용주의 뭐 그 정도. 자, 이제 토지의 분류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아까 지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제 공시법 시간에 다 배울긴 배울 텐데요. 뭐 지목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번씩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계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용도지역 구분하는 거 이건 우리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있잖아요. 공법은 고득점 얻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기본적인 뭐 국계법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잘 해놓으면 우리 부동산 학계론 시험 문제하고 연관성 있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데, 자, 뭐 저기 택지는 주상공, 택지보다 부지가 광의 개념 뭐 이런 거 됐고요. 후보지하고 이행지. 일단 개념이 일단 요즘 시험에 잘 나오죠. 택지, 농지, 임지, 용도, 지역, 상호간, 토지용이 바뀌는 게 뭐예요? 큰 분류소에 바뀌는 것은 후보지. 택지, 지역 내, 농지, 지역 그치.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그 용도, 지역 내에서 바뀌는 것은 이행지. 바뀌었다, 바뀌어가고 있다. 바뀌어가고 있다. 원칙 후 예비지정 기억나나 몰라? 바뀔 이후를 기준으로 하긴 하되 성숙도가 너무 낮거나 이렇게 기간이 너무 길 경우에는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 들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건부지는 권리적거리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부 강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뭐 나지는 지목이 되라고 못 박으면 안 돼요. 다른 게 될 수도 있고요. 한 필지 내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땅 공지 기억나죠? 필지 획지 해봤어요. 필지 획지. 그렇죠? 그다음에 법지 빈지 해봤는데 어디 둘 중에 저기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가 뭐예요? 빈지죠? 법지는 경사면의 토지 가지고 소유권은 있지만 활용 실익이 적은 토지를 법지. 뭐 그다음에 포락지, 무슨 강, 무슨 천. 좋아요. 전선. 좋아요. 인삼. 아주 좋은데? 앞으로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신 분은 자기 팔자니까 알아서 해. 네. 자, 다음. 토지의 특성. 자, 물리적 특성 중에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특성. 위치, 크기, 모양 등 토지마다 다 달리 나타나는 것은 개별적 특성. 다음. 자율적 특성 중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화 국지화. 외부 효과, 그러니까 지역화 국지화 나타난다 이거예요. 둘째 뭘 찍어라가 아니고 지역화되고 또 국지화된다. 군데군데 지역마다 서로 다른 모습이 있다 이 말이고, 외부 효과가 발생하니까 지역 분석이 근거가 되고 임장활동, 정보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속성, 토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물리적 강간을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강가는 나타날 수도 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다. 등등등. 다음. 부증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 증가될 수 없다. 아까 A적 이야기 했잖아요. A적. 그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절대 불가능. 수직.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 가능.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 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 예. 기타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아까 잠깐 들어봤어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아. 그래서 실물자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상 인플레만큼을 목표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 시켜서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로 반영한다 했고. 경기 변동에서 요거 무슨 점? 요거 저점. 요거 무슨 뭐 주기. 요거는 진포.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 누가 더 커?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아까 한 8에서 10년보다 더 컸죠? 네, 더 크고요. 뭐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특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더 길고 크다. 부동산 경기는 개별적으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이다. 그러나 여러 부분으로 쪼개본다면 다른 형태가 선행할 수도 역행할 수도 독립적일 수도 있다 등등등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각 순환 국면별 특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요거 해봤잖아요.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계속 나빠지는 시장이 무슨 시장? 하향 시장. 저점을 치고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하향 시장. 아주 나빠지고 점차 회복 좋아지기 시작하고 아주 활발하게 좋고 점차 후퇴하기 시작하고 아주 나쁘고.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는 게 중요하죠. 이 화살표만 그려도 그냥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안 읽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회복 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시장? 물건이 기회, 돈이 기회. 이때는 물건이 기회. 그래서 과거 가격은 계속 올랐으니까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무슨 가? 하하니까. 후퇴 하향 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떨어져. 이때는 팔아달라고 중개업소에 나온 매물이 많아. 결국 돈 주고 살려는 놈이 안 나타나서 거래가 안 돼. 그래서 이때는 돈이 귀한 거죠. 매수자 중심의 시장.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것이 무슨 가? 상한가가 된다. 요 정도.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요 정도 개념이 되겠어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에 다음 주는 1교시 시작하자마자 뭘 하는 거죠? 수요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진행되고, 그리고 하나만 근데 사실은 이 공부는 사전에 예습 같은 거 안 해도 학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 머리가 좋으면. 아니, 농담이고. 다음 주에 처음 공부하신 분도 다음 주에 그냥 오시면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근데 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한 번도 내가 이제 학기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요구하지 않는데,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부탁하는 건데 딱 하나만 부탁할게요. 내가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1, 2월 달에 수요 공급 강의했던 게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만 듣고 와봐. 그러면 그냥 오는 것보다 한 번 듣고 오면 맑게 알아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그냥 오세요. 알려드릴게. 이해시켜드릴게. 근데 한 번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막 무릎 꿇고 부탁하고 싶은데 참 그럴 수는 없겠네. 한번 해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자, 고생하셨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